안녕하세요. 락항 10번째 영상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벌써 10번째 영상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락항 영상 이 시리즈가 한 20개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상 개수가 그 정도로 좀 길고 이제 내용이 좀 디테일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이러한 어떤 공부라는 게 물론 간단하게 보고 요약하는 거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머릿속에 남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리즈를 따라오시다 보면은 생전 평생 알 수도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지식을 이제 알게 되는 게 또 하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이제 영상 시작을 할 건데, 이제 9번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락항이 얘기했던 욕망이라는 게 특징이 뭐였어요? 대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무슨 말이었어요? 무라는 거죠. 즉, 결핍이라는 것을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패티시 얘기를 예로 들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나 뭐 욕망 사이에서 이제 긴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욕망이 또 나타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난다고? 사소한, 그죠? 사소한 세부 사항, 디테일에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띄는 장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고, 락항의 이러한 세부적인 세부사항 강조는 어디서 보통 이제 유래했다고 보냐면은,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충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거, 뭐 어린애도 알고, 청소년도 알고, 성인도 알고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제 프로이트의 계보에서 락항이 많이 이제 차용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의 흐름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세부에서 어떤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발현된다라는 것은 이 흐름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결국 프로이트가 보여주었던 것들은 뭐예요? 무의식이었잖아요, 무의식, 그죠? 이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은 결국 이 흐름이라는 게 억압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억압되면은 의식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화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 억압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소한 세부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돼야 되는데 의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세부 사항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몸을 숨기게 되는 거지. 욕망이.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그래서 이러한 파생물들, 어디에 숨겼니? 세부 사항을 찾아봐야겠다. 이러한 파생물들을 쫓아서 우리가 갈 때만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락항은 바로 콤플렉스. 바로 이 콤플렉스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립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눈에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서 무의식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콤플렉스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을 결합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락항이 얘기했을 때 뭐예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소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락항은 얘기했어요. 욕망하고 소망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락항이 봤을 때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의식. 하지만 욕망은 뭐예요? 의식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거잖아. 그죠? 막혀 있는 거잖아. 억압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둘이 전혀 다르겠죠?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초기 저술에서 이러한 구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은 소망을 재현할 수 있다. 꿈은 명백한 개인의 소망을 재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꿈이 개인의 소망을 재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 굶주린 채로 타들어가고 있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사막에서 이제 굶주린 채로 이제 막 목이 타들어가. 몸도 막 열사병 걸리고 막 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
잠들었어요. 사막에서. 그래서 이제 뭐 비단으로 만든 고급 침대라던가 여러분들 아니면은 따뜻한 수프. 따뜻한 수프라고 그러면 좀 웃긴다. 사막에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뭔 따뜻한 수프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이온 음료라고 하겠습니다. 시원한 이온 음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꿈에서 나온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막 한가운데서 타들어가고 덥고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는데 잠들었더니 맛있는 음식과 이온 음료와 비단 침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 꿈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 꿈은 이 음식과 피난처, 그죠? 음식과 피난처를 찾으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개인의 소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한계가 있지. 알리바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냥 추측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뭐다? 소망이 왜 충족될 때 이 꿈에서 왜 하필이면은 침대도 비단으로 된 침대였고 왜 이온 음료, 시원한 이온 음료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욕망과 소망이 정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욕망은 뭘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죠. 왜 다른 침대도 아니야? 왜 대나무 침대도 아니고 왜 물 침대도 아니고 왜 하필 비단 침대인가? 왜 다른 음료도 아니야? 쌍화차, 레몬차도 아니야? 왜 하필이면 이온 음료야? 왜 파워에이드야? 왜 하필이면 게토레이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게 욕망인 거고 소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피난처와 음식에 대한 지금 소망이 꿈에서 발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왜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왜 이온 음료와 왜 비단 침대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특정한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강조했던 세부 사항이죠. 이게 바로 세부 사항이잖아. 왜 이런 세부 사항들로 바뀌어서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을 보기 전날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시험 보고 합격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욕망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한다는 생각인 그 소망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시험 자체를 합격하고자 하는 게 뭐다? 소망이다. 근데 욕망은 뭐라고? 왜 하필이면은 그 특정 장소에서 합격을 하는가가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과 소망의 가장 큰 차이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욕망이라는 것은 되게 이상하고 괴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타겟이 있는 거지. 그죠? 이 타겟이 거시적이라기보다도 어때요? 너무너무 미시적이라는 거야. 라캉의 이러한 욕망 이론 아주 특이하고 기묘하게 정교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라캉에 따르면은 말씀드렸던 욕망은 소망하고 심지어 관계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특정한 요소들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또 다른 것들로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욕망은 일종의 언어 메커니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라캉은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의도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를 이제 말을 해서 이제 표출하려고 했어요. 외부로. 근데 뭐예요? 바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 대신 다른 걸 얘기해 버린 거야. 뭐 오이를 얘기해 버린 거야. 이게 왜 그런가? 이 이유를 사실상 알기가 어렵죠. 그죠? 이럴 때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라캉은 봤던 겁니다. 분명 네 머릿속에는 의식적으로는 바나나라는 것을 언어로서 바깥으로 표출하려고 했는데 왜 입 밖에서 오이가 튀어나왔냐? 욕망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야. 한 요소가 뭐 된 거예요? 바나나가 왜곡돼 가지고 뭐가 된 거야? 오이라는 것으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돼 버렸잖아. 이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임상치료 과정에서 여러분들 임상치료할 때 락항이 봤을 때 이러한 과정들, 언어 메커니즘이죠. 방금 얘기했던 언어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변형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왜곡이 나타나는데 이게 환자의 자유현상 아시죠? 자유현상에서 단절되고 왜곡하고 불투명한 이러한 점들에 주목한 거라고요. 그래서 욕망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된다? 연역이 될 수 있다. 연역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자체로서 눈에 가시적으로 한 방에 보이게 나타낼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왜곡되었고 변경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욕망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언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에 주목하면서 바나나 오이가 이렇게 변경되고 왜곡되는 거에 주목하면서 뭘 연역할 수 있다고? 바로 욕망을 연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뭐한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겠죠. 그죠? 근데 뭐예요?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락항이 봤을 때.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언어라는 것이 편지하고 여러분들 전보의 차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전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썼었잖아. 뭐 전시 상황이라던가 이럴 때, 급박할 때,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최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편지는 뭐예요? 최소 정보만 전달할지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지는 이 뭐라 그래야 돼? 편지를 쓴 사람 마음이잖아. 그죠? 편지는 세부에 유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에 또 할 수 있어? 수사학적이고 미학적인 표현들을 쓸 수가 있어. 그게 전보랑 또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편지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편지 또 예절이라는 것을 또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막 10년, 20년 더 많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뭐 선배라든가 어르신들에게 편지 쓸 때, 야, 반갑다 임마, 너 빨리빨리 나한테 편지 안 할래? 답답해 죽겠다 이 새끼야. 이렇게 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욕망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락항이 권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바로 메시지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메시지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머지 것들. 언어적이면서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 컨텐츠가 아니라 뭐라고? 나머지 뭐 예절, 디테일, 뭐 애티튜드, 익스프레션, 표현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우리는 욕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체이스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욕망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욕망을 쫓고 있는데 최소 정보만 빠르게 인식하는 전보와 같은 것을 읽을 때의 태도를 취해야겠어요? 아니면은 편지를 읽을 때처럼 예절, 디테일, 뭐 수사학적, 미학적 것들에 주목을 해야겠어요?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역적인 어떤 욕망의 존재 가능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락항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지를 읽을 때 세부나 예절을 바라보듯이 뭐 해야 된다?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다? 그 개인의, 그 화자의, 그 작가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들.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이게 여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왜? why? 왜 이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 뭐예요? 디테일이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 아니 왜 그냥 음료면 되고 왜 홍차도 아니고 쌍화차도 아니고 왜 이온 음료지? 왜 비단침되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왜 그래서 욕망이 왜곡의 과정이고 왜 변화되고 기표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욕망이라는 대상이라는 이러한 욕망의 대상이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욕망은 분명히 제가 영상 이제 초반부에서 분명히 무라고 했었잖아요. 결핍이라고 했잖아요. 결핍을 욕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결국 아무 대상도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여 분명히. 근데
락항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부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역되어 가지고.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부분에서 일시 정지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욕망은 아무런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 결핍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즉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욕망의 대상이라는 말, 욕망의 대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락항은 뭐라고 얘기했다? 부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들리는 것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떻다?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지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부재하는 모든 대상이 다 욕망의 대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뭔 소리냐? 아니, 단독자님, 그러면 락항에 따르면은 없는 거, 즉, 부재하는 것, 이 모든 부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다? 락항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건 아니라고. 부재하는 모든 것들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런 것은 뭐다? 아니다. 이 시기에 락항에게 아주 정확하게 단 하나의 대상이 존재하긴 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남근이었어요. 이게 이제 락항 영상 초반부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남근이 뭐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뭐 남성의 성기야? 이렇게 멍청하게 해석하면 안 되지. 뭐라고? 엄마가 욕망하는 뭐예요? 대상인 거잖아요. 엄마의 욕망의 그 대상. 그죠? 그 디테일 실체잖아. 그 실체 디테일이 뭐라고? 어머니의 남근이었다고. 그럼 이 어머니의 남근이라는 게 뭐라고? 락항이 생각했을 때 이 시기에 락항이 단 하나의 어떤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 봤던 것이 다른 모든 부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좀 더 깊게 연구해야 될 어떤 부재되어 있는, 결핍되어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그죠? 자기 포함해서.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언제나 이러한 어머니의 남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거세 콤플렉스잖아. 언제나 기본적인 이 이론의 베이스 바탕에는 거세 콤플렉스를 깔고 있어. 누가? 프로이트와 프로이트리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자들은. 베이스야, 사실상. 자, 핵심은 뭐예요? 주체가 여성인데 남근이 있냐 없냐, 유무냐, 이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이야? 엄마가 남근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남근은 페니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페니스가 아니야. 성기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남근은 페니스에 결핍되어 있는, 여기에 뭐 되어 있다고? 결핍되어 있는 개념을 어떻게 한 거예요? 플러스한 것이에요. 좀 복잡하니까 좀 더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총 영상이 페니스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페니스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뭐랄까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바람, 욕망의 대상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페니스 그 대상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여자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약간 이게 비유적인 의미, 메타포적인 거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 페니스가 없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의 개념이 이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욕망하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 그 욕망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욕망하는 뭐 화목한 가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건전한 뭐 이러한
인간관계, 주변인들과의 관계, 아니면 경제적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 있죠. 나와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뭐 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 무의식적인 욕망들, 그죠? 아니면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라면. 그런 어머니의 남근이 뭐라고요? 결국 이러한 남근, 이러한 욕망하는 대상이 누구에겐 없어? 타인에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 페니스가 나한테만 있는 거야. 타인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상실의 개념. 왜 상실이야? 내가 욕망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결핍이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욕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결핍된 상태라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상실 개념이 문제의 구조하고 연결돼요? 연결 안 돼요? 연결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남근과 어머니의 욕망과.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은 이러한 것들을 고민조차 하지 않아. 이런 것들 결핍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고자 하지도 않아. 이런 것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삼지도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상실 개념과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본래의 뭐로 돌아가는 거야? 페니스, 무의식, 욕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에 되어 있는 거? 내재되어 있는 거. 의식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공포가 있는 거야. 왜? 나의 바람, 나의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면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더 커다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페니스에다가 뭐가 되냐면요. 이 페니스 더하기 부재라는 것. 존재하지 않음. 페니스 플러스 부재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찾으려 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야.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욕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메커니즘, 이 구조 스트럭처가 여러분들 하나씩 퍼즐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좀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